내가 1학년 때 일반 물리학을 가르쳤을 때 강조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물리학이 물리학적인 많은 지식을 흡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scientific thinking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뭘로 통해서 하냐고, 문제를 푸는 데서 problem solving 테크닉을 배우는 게 물리를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날지 몰라. 안 날 거예요, 대부분. 사실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한 건데,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물리학적인 지식을 많이 배우죠. 많이 배우는데, 왜 그걸 강조하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 무엇을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것을 들으면 모두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언컨대 그렇게 해선 문제 못 풀어요. 그렇지만 우리 뭐든지 이렇게 배운 다음에 물리에서 물어보는 거는,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래? 라는 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이 피직스다 라고 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불행하게도 수리물리학에서는 바로 문제 푸는 것 그 자체예요. 여기서는 피직스에 대한 지식은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들으면 약오르죠. 왜냐하면 전자기학이나 양자역학을 들을 때는 이 수학은 복잡하지만 수리물리학에서 다 했지 라고 하고, 수리물리학 시간에는 너희들은 양자역학이나 역학이나 전자기학이든 개념은 그 과목에서 들어 하고 수학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고, 그래서 문제 푸는 프로블럼 솔빙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되죠. 그래서 이 과목의 숙제는 아주 많아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균 내는 건 일주일에 30문제. 일주일에 30문제예요.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문제를 고르다가 지치면 좀 적을 수도 있고, 이제 그때 레드불을 먹고 막 흥분돼 있으면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강의가 끝난 목요일 날 오후에 역시 EKU에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의 교책과 아프켄의 책은 워낙 유명한 수리물리학의 교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솔루션 또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교한테 부탁해서 네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구해봐라. 이만큼 구해왔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면 어떡하냐? 학생들이 그러면 답을 보고 베꼈다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럼 네가 일단 이 답안지로 나온 책을 전부 다 연구해야 되냐? 그러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그 친구도 굉장히 똑똑하니까 보면 이건 베낀 거구나 라고 아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이게 언어 시스템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는 자기가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그거를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솔루션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교한테 또 하나 얘기한 건, 나의 여태까지 지난 20년간 숙제를 베낀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부 빵점. 그러면 불쌍하잖아. 누군가 한 사람은 오리지널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걸 다 고른 다음에 조교가 마음에 드는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점수를 주고 나머지는 0점을 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장난삼아 얘기한 거,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야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problem solving 어빌리티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좋은 방법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에 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 혹은 수리물리 2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물리학과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할 수 있게 된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 물리학에서 또 내가 1학년 때 여러분들을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1학년 때 일반 물리학에서는 고등학교 때 물리를 그렇게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필요한 건 다 대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수학은 어려운 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 적분까지는 쓰지만 좀 복잡한 건 조금 어려운 건 미분 방정식 아주 간단한 것만 좀 풀고 되도록 미분 방정식 이런 건 안 풀고 벡터에 대한 계산 혹은 미적분 정도만 하면 우리 그게 일반 물리학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다. 수학적으로 우리가 그 이상은 더 이상 안 쓴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복잡한 수학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느냐 하는 그 과학적 사고 방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수학은 안 쓰겠다. 복잡한 수학은 언제? 전공 때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복잡한 수학을 이번 이 과목에서 다 배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수학자들이 쓰는 아주 복잡한 뭐 미분기하, 토폴로지 이런 것까지 다 배우냐? 하면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전공 과목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보단 조금 더. 왜냐하면 그 나의 항상 그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나의 물리에 대한 원칙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 경제학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닥치면 걱정하자죠. 문제가 숙제가 많을 텐데 그럼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그 숙제를 다 하나? 라고 걱정하지 말고 이번 주에 닥친 숙제만 걱정을 하자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과목에서 내가 출석부를 봤더니 우리가 77명이 수강을 하는데 대략 제 수강이 4분의 1. 왜 그런지 몰라. 전에 나 그 전에 교수님들이 얼마나 어떻게 성적을 주셨길래 자꾸 제 수강을 할까? 그 다음에 물리학과 학생이 아닌 학생이 대략 4분의 1. 어떡하나? 그래서 되게 한 2~3명 정도가 있으면 페이버를 주지만 4분의 1 정도면 똑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우리 다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고 이 중에서 혹시 수학과 학생들도 몇 명이 있는 것 같은데 수학과에서 배우는 엄밀한 수학은 기대하지 말아요. 엄밀할수록 풀 수 있는 문제가 적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수학과 학생들이나 수학자들이 보기에는 엄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을 볼 거예요. 오케이. 또 내가 안 한 얘기가 있나?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수리물리학에서 1, 그 다음에 2까지 2도 필수인가? 수리물리 2가 굉장히 모호한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죠. 전공 선택이기는 하나 필수로 권장한다. 이렇지 않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배우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특히 여러분들이 전자계학을 일렉트로마그네티즘을 처음 배울 때 굉장히 고생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그래서 우리 아주 여러 번 다룰 거고 그 다음에 벡터에 관한 것도 그 다음에 리니어 엘지브라는 양자역학을 배울 때 많이 필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 베리어블은 알아두면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어요. 그거는 적용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건 어디 특정한 어떤 분야에서 많이 쓴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2학기에 배우는 거는 모두 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이에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물론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에서 뉴턴의 이퀘이션을 풀 때 처음부터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그걸 푸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데,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왜 푸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이 시간에 대해서 이볼루션을 할 때 과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프리딕션을 하는 건데, 프리딕션을 하려면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있어야 돼요.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원래 처음 시간에 어떤 값이 주어져 있으면 그럼 나중 시간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물어보는데, 그걸 물어보는 정량적인 방법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리학에서 나오는 여러 종류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테크닉을 공부할 거예요.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토탈 데리버티브만 나오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양이 x와 t에 의존한다고 하면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미분하는 소위 말하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 있을 수 있어요. 푸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거 푸는 방법을 2학기 때는 주로 공부할 테고, 그걸 풀면서 특별한 물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시스템에서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 굉장히 특별해. 그래서 그 솔루션을 스페셜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스페셜 펑션에 대해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그래서 2학기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푸는 거 반, 그 다음에 스페셜 펑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반, 그리고 좀 시간이 남으면 그 외에 다른 거,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강의를 할 때 나는 의도적으로 나오는 용어는 영어로 쓸 거예요. 우리 내가 뭐 많이 배운 티를 내려고 해서 영어로 써서 저 교수님은 배운 걸 티를 내려고 자꾸 영어로 쓴다 라고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재는 영어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영어를 쓸 때는 불행하게도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많이 쓰는 기회가 더 많을 그 기회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용어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나오는 용어는 영어를 사용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영어를 많이 썼죠. 그렇지만 별로 불편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게 절대로 내가 잘난 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육적인 의도에서 일부러, 나도 쓰기 싫지만 일부러 그렇게 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럼 우리 한 학기 동안 고생해 봅시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저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다룰 토픽은 시리즈예요. 시리즈가 뭔지는 알죠? 시리즈가 뭔가요? 책에서 나온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급수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특별히 관심 있는 건 인피니트 시리즈를 우리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표시하고 싶을 때 우리가 시리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 그러냐 하면, 그래서 어떤 물리계, 피지컬 시스템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싶은데 정확하게 풀 수 없는 경우, 그럴 경우 그 시스템에 다행히도 아주 작은 파라미터가 존재할 경우, 그러면 모든 물리량을 작은 파라미터의 파워 시리즈로 전개할 수 있어요. 자, 혹은 그 시리즈로 전개를 하는데 그 시리즈 폼이 나오면 문제는 그게 인피니트 시리즈가 되면 그 인피니트 시리즈가 과연 파이나이트 하냐 아니면 인피니트 하냐, 그게 말하자면 그 시리즈가 컨버지를 하냐 다이버지를 하냐를 따질 필요가 있죠. 혹은 그걸 따지지 않고 컨버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그걸 무한히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 정해진 오더까지 우리가 원하는 애큐러시까지 구하고 싶다고 할 때 그러면 원하는 애큐러시까지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때 에러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이런 걸 항상 에스티메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우리가 물리학에서 이제 그럴 때 많이 쓰니까 시리즈를 배우는데 이거는 사실 특별히 어디에 어느 과목에 꼭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소위 프리리미너리 토픽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보통 시리즈는 파이나이트한 시리즈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A1, A2 파이나이트하다는 건 더해지는 텀의 개수가 파이나이트하면 파이나이트한 시리즈, 파이나이트 시리즈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잘 배운 노테이션은 서메이션 노테이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i가 1부터 n까지 ai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쓰죠. 다음과 같은 파이나이트 시리즈는 컨버전스에 대해서 컨버전스 혹은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항상 파이나이트 하니까 각각의 텀들이 인피니트 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텀들이 인피니트 시리즈가 되면 다시 말하면 인피니트 시리즈로 주어져 있으면 인피니트 시리즈란 건 뭐냐면 더해지는 텀들이 무수히 많을 때 이럴 때는 이 노테이션을 쓰면 다음과 같이 쓰죠. 우리 다음과 같은 게 시리즈가 컨버지 하느냐 안 하냐 하는 거를 우리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example을 들 거예요. 물론 그거는 어떤 특별한 물론 테스트를 하는 게 있지만 그런 테스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리즈의 형태를 보고 우리 이게 컨버지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테스트를 우리가 하는데 그 테스트가 몇 개가 있어요. 테스트가 몇 개가 있는데 어떤 거는 아주 나이브한 테스트고 나이브한 테스트로 결정하지 못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한 거 그걸로도 안 되면 조금 더 복잡한 거 그걸로도 안 되면 조금 더 복잡한 거 우리 다행과 같은 식으로 계속 그 시리즈의 컨버전스 테스트를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물론 내가 거기서 지금 여기서 모든 시리즈의 컨버전스 테스트를 전부 다 커버를 할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중요한 몇 개만 볼 테고 그 다음에 물론 인피니트 시리즈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때 그러니까 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함수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원점주의에서 뭐 파워 시리즈로 전개를 한다.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이거를 인피니트 시리즈로 더했을 때 이 펑션이 컨버전트한 펑션이냐? 물론 한 거는 물론 x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x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인피니트 시리즈로 주어진 양이 컨버지 하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시리즈 자체의 컨버전스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어떤 펑션을 인피니트 시리즈로 전개를 했을 때 이 시리즈가 컨버지 하는 x의 범위가 어디냐 하는 걸 찾는 거죠. 우리 그 두 가지 문제를 시리즈를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오메트릭 시리즈 하도 옛날에 들어서 이제 다 까먹었지.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는 뭐냐면 첫 항이 A 공비가 R 항의 개수가 N 인파이나이트 시리즈는 우리 어떻게 쓰더라? SN은 파이나이트 시리즈예요. M이 0부터 N-1까지 이래야지 N개죠. 그 다음에 A, R의 M승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공식이죠.
이거 쓰면 어떻게 되더라? A. 고등학교 때 배우면 나는 언제 배운 거야 도대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맞나? 오케이. 자, 다음과 같은 파이나이트 시리즈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시리즈를 더해서 다음과 같은 양을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물론 분모가 0이 되는 점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죠. 분모가 0이 되는 건 R이 1이죠. R이 1이면 A를, 이게 R이 1이면 A를 N번 더하니까 N 곱하기 A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 같은 거는 컨버전스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다음 같은 양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파이나이트 시리즈가 주어져 있고 그 파이나이트 시리즈에서 물론 n으로 스페시파이 n번째 텀을 우리가 n으로 표시할 수 있을 때 이거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했을 때 그 극한이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존재하면 우리 그 시리즈는 인피니트 시리즈가 컨버지 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컨버지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게 컨버지 하려면 언제 컨버지 하나? 우리 여기서 보면 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자꾸 커지면 컨버지 하지 않죠. n이 커질수록 이게 작아지면 컨버지 하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공비가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컨버지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항상 고민을 하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 항상 바운더리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우리 이럴 때는 언젠가 항상 꼭 봐야 돼요. R이 1일 때는 R이 1이면 A를 무한번 더하니까 다이버지 하죠. 일단 다이버지 해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A 빼기 A 더하기 A 쭉 나가다 보면 0일 때가 있고 A일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할 수 없죠. 0과 A를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오슬레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오슬레이트 하는 것도 우리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유니크한 한 값으로 접근하는 게 컨버지를 하는 거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다음과 같이 오슬레이트 하는 것도 우리가 다이버전트 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다이버전트 하죠. 따라서 여기에 이퀄리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밀하게는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컨버전트 하고 그래서 우리 그 바운더리를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도 다이버전트 하니까 R이 1보다 클 때는 다이버전트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아주 쉬운 이그젬플을 들었죠. 두 번째 이그젬플은 하모닉 시리즈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리즈를 배울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레퍼런스가 되는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하모닉 시리즈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1 over n 어떻게 쓰냐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다음과 같이 되는 거 우리가 하모닉 펑션이라고 얘기해요. 이 시리즈는 다이버전트 할까 다이버지를 할까 컨버지를 할까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 뭐냐면 적어도 컨버지를 하려면 요게 n번째 텀을 an이라고 쓰면 적어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그 시리즈는 컨버지 하지 않죠. 그죠? 우리 그건 알아요. 그럼 이 시리즈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죠. 그럼 0으로 간다는 게 그럼 이 시리즈가 컨버지 하는데 소위 필요 충분 조건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necessary condition이에요. 이렇게 되면 컨버지 하는 시리즈는 n번째 텀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지만 이게 0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시리즈가 컨버지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시리즈는 사실 살펴보면 다이버지 해요. 하모닉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주는데 물론 좀 더 일반적으로 하모닉 시리즈는 어떤 거를 보냐면 일반적으로 n의 p승 p는 임의의 리얼 넘버로 주어지는 거. 다음과 같은 시리즈 중에 특별한 경우죠. p가 1일 때죠. 우리 다음과 같은 그럼 이런 시리즈를 생각할 수 있냐? 물론 생각할 수 있죠. 이 시리즈는 재미있어서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시리즈는 그리스 문자 제타를 쓰고 제타 p에 대한 함수로 주어질 텐데 그래서 우리 이 함수를 리만 제타 펑션이라고 불러요. 위에 있는 하모닉 시리즈는 제타 1에 해당되는 양이죠. 이 시리즈는 다이버전트해요. 우리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테스트를 할 텐데 그 테스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오케이. 그럼 이걸 묶어. 1, 2분의 1.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8개.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계속 나간다. 이렇게 묶으면 앞에 있는 첫 번째 몇 개의 텀은 우리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 항상 다이버전스를 생각할 때 앞에 있는 텀이 어떻게 되느냐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는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게 결국 파이나이트한 거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텀들의 비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오케이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게 괄호 안에 p개의 텀이 있다고 치자. 어떻게 묶었냐면 2개 있으면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게 3분의 1 분모가 3 4개 있으면 분모가 5 8개 있으면 분모가 9 분모는 p개 있는 거에 p 플러스 1이죠. 첫 번째 게 그래서 p개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주어지냐면 p 플러스 2분의 1 p 플러스 p분의 1이죠. 이거는 p 플러스 p가 p 플러스 1보다 크죠. 그러니까 분모를 전부 다 p 플러스 p로 놓은 것보다 더 크겠죠. 이걸 전부 다 p 플러스 p로 놨어. 그럼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 이게 몇 개 있는 거죠? p개 있죠. 이 안에 있는 건 다 2분의 1보다 커요. 그죠? 2분의 1보다 큰 걸 무한히 많이 더하면 무한대죠. 그래서 이 시리즈는 다이버지 해요. 아주 무식하게 살펴보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건 너무 무식하니까 그럼 우리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시리즈, 인피니트 시리즈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시리즈가 컨버전트한가 다이버전트한가를 보는 테스트가 있는데 우리 그 테스트를 쉬운 것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컨버전스 테스트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벌써 한 가지 테스트를 한 게 있죠. 뭐냐면
n번째 텀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적어도 0이 되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은 있죠. 그렇지만 그 사실은 시리즈가 컨버지하기 위한 necessary condition이지 sufficient condition은 아니라고 했었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제일 첫 번째 comparison test. 비교한다는데 비교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아주 쉬워요. 인피니트 시리즈에 어떤 unknown un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 이 양이 컨버지 한다는 걸 안다고 치고 요거의 n번째 텀이 요거의 모르는 시리즈의 n번째 텀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주 당연한 말이죠. 요거의 시리즈가 컨버지 하는데 각각의 텀 바이 텀으로 요거보다 각각 같거나 작으면 요걸 만든 인피니트 시리즈는 이게 파이나이트 텀으로 가면 그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우리 컨버지 하죠. 물론 지금 나타내는 시리즈는 전부 다 부호가 양수인 파지티브 텀들로만 이루어진 인피니트 시리즈를 생각하고 있어요. 사인이 바뀌는 거는 좀 이따 생각해 봅시다. 다음 거죠. 그럼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다이버지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bn이 있는데 bn이 bn 텀 바이 텀으로 bn 이상이면 다이버지 하는 시리즈보다 더 크면 당연히 다이버지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쉬운 컴패리슨 테스트예요. 그 컴패리슨 하려면 알고 있는 AN이나 BN을 우리가 컨버지 하거나 다이버지 하는 시리즈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편하죠. 우리 다음과 같은 뭔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물론 이거에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컨버전트한 시리즈보다 각각의 텀이 크면 이게 컨버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이버지 하는 시리즈의 텀보다 이거 부호가 반대라서 작다고 해서 컨버지 하느냐? 그건 모르죠. 소리 그런 비교를 할 땐 잘 보고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말로만 하면 헷갈리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아까 말한 리만 제타 펑션 p가 0.999야. 이 시리즈는 컨버지 할까 다이버지 할까? n의 마이너스 0.n이 굉장히 커지면 크죠? 자, 요거에 대한 썸은 다이버전트 하죠. 우리가 하모닉 시리즈를 벌써 다이버전트 하다는 거 알죠? 따라서 요거는 다이버전트 해요. 이 시리즈는 다이버전트 하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P가 아까 본 것처럼 1보다 1일 때도 다이버지하고 똑같은 아이디어로 컴패리슨 테스트를 보면 P가 1 이하인 모든 넘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리즈는 다이버전트한 시리즈예요. 아주 간단한 테스트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컨버전트 하거나 다이버전트한 시리즈를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된다. 그렇지만 세상에 꼭 컨버지 하거나 다이버지 하는 시리즈를 그러면 도대체 몇 개나 알아야 이거를 할 수 있나요? 문제죠.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자세한
테스트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는 레이쇼 테스트예요. 레이쇼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어떤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의 n 플러스 1번째 텀이랑 a의 n번째 텀이랑의 레이쇼를 취한 다음에 파이나이트한 n 값이 아니라 n이 무한대로 가면 1보다 작으면 컨버전트하고 1보다 크면 다이버전트하고 1이면 잘 몰라. 이걸 어떻게 아나?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아나?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컨버전스 테스트에서 도입한 컴패리슨 테스트는 뭐랑 컴페어를 했느냐? 지오메트릭 시리즈랑 컴페어를 했어요. 지오메트릭 시리즈가 보면 만약에 지오메트릭 시리즈는 n 플러스 1번째 거에서 n번째 걸 나누면 그게 공비 r이죠. 그죠? r이 1보다 작으면 컨버전트한 시리즈죠. 그죠? 1보다 크면 다이버전트한 시리즈죠. r이 1이면 약간 헷갈려요. 이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r이 1이면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지오메트릭 시리즈가 다이버전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죠. 모르면 이건 모른다고 하지 않고 요거를 알 수 있는 다른 테스트를 써야 돼요. r이 1일 때는 이 시리즈가 다음과 같이 레이쇼를 취했더니 1이다. 이 시리즈가 다이버전트 하냐 컨버전트 하냐 할 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럴 땐 다른 테스트를 써야 된다는 거죠. 항상 다음과 같이 그냥 테스트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우리 항상 예를 들어보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로 첫 번째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여기서 많이 본 거예요. 뭐냐면 엑스포넨셜 함수 e to the x를 x가 0 근처에서 하면은 n 팩토리얼 분의 1 x의 n승으로 쓰는 거를 아는지 몰라? 그런 건 배웠죠. 1학년 때 캘큘러스 시간에. 거기서 x가 1을 대입하면 이게 나오죠. 이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컨버전트한 시리즈예요. 그렇지만 이게 컨버전트 하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의 레이쇼를 취하면 첫 번째 게 n 플러스 1 팩토리얼, 이건 n 팩토리얼이니까 1 over n 플러스 1이죠. 이거를 n이 굉장히 커지는 리밋으로 가면 0으로 가죠. 그죠? 그거는 1보다 작죠. 그래서 이 시리즈는 컨버전트한 시리즈예요. 이렇게 알 수 있죠.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하모닉 시리즈는 우리가 아까 무식한 방법으로 더해서 얘기를 했지만 a n 플러스 1 a n n 플러스 1 어라, 이건 n이 무한대로 갈 때 1로 가네. 그래도 분모가 조금 크니까 1보다 조금 작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안 따져요.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1로 가죠. 1로 가면 어떻게 되죠? 잘 몰라요. 그죠? 실제, 그래서 우리 다이버전트 하는 건 알지만, 다이버전트 하다는 건 알지만, 다음과 같은 레이쇼 테스트를 해서는 이게 다이버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다른 테스트를 써야 돼요. 우리 다음 같은 예가 있고, 또 한 번 하나 예를 들면 다 1부터 무한대니까 다 쓰지 않고 2의 n승의 n.
우리 이건 대충 컨버지 할 것 같아 보이죠? 왜냐면 이 n승은 지수함수적으로 가고 이거는 그냥 산술급수라고 하나? 그렇게 하니까 그걸 좀 더 정량화해서 보면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누면 이거는 an은 2의 n 플러스 1승의 n 플러스 1 요거의 역수는 2의 n승 n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 n분의 n 플러스 1 n이 무한대인 극한으로 가면 2분의 1로 가죠. 따라서 이 시리즈는 컨버전트한 시리즈죠. 이렇게 점점 이제 슬슬 감이 잡히기 시작하죠. 그러면 첫 번째나 세 번째는 우리가 컨버전트하냐 컨버전트 하지 않냐를 명확하게 우리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세련된 테스트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세련된 테스트를 쓰지 왜 이렇게 앞에 쉬운 것부터 하나요? 쉬운 게 빨리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이거 해보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점점 복잡한 거 써야지 처음부터 복잡한 거 쓸 필요 없어요. 자. 세 번째는 인테그럴 테스트. 난 이번 시간에 시리즈를 다 끝낼 줄 알았더니 그게 그렇게 안 되네. 오케이. 항상 꿈은 크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함수 fx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컨티뉴어스 하고 모노토닉 디크리싱 굉장히 겁나는 단어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용어를 빌면 단조 감소 함수예요. 항상 감소하는 함수예요. 중간에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항상 감소하는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의 넘버 n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시리즈 an이라고 하면 인테그럴 테스트는 무한대까지 fx dx가 이 값이 finite 하면 an이 컨버전트하고 이 값이 infinite 하면 다이버지예요. 역시 앞에 있는 이 적분은 또 불쾌하죠. 이게 인데피니트 인티그랄도 아니고 데피니트 인티그랄도 아니고 위에 어퍼 리밋만 있고 로어 리밋이 없죠. 무슨 뜻이냐면 로어 리밋은 어떤 값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어 리밋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그거는 시리즈 앞에 있는 몇 개의 텀을 더하고 빼니 앞에 있는 몇 개의 파이나이트한 개수의 텀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시리즈의 컨버전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 시리즈의 값에는 영향을 끼치겠지만 시리즈가 컨버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앞에 몇 개의 텀을 뺀다고 해서 그 시리즈가 컨버전스에 영향을 끼치느냐 그렇지 않죠. 이 시리즈의 컨버전스는 인피니틀리 많은 텀들을 더했을 때 다시 말하면 AN이라고 썼을 때 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텀들의 비헤이비어가 중요한 거지 처음 몇 개의 텀, 중간에 몇 개의 텀의 비헤이비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왜 얘기했냐면 fx를
그려보면 되죠. x. 번거롭지만 다음 같은 건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축, 증가 방향, 원점이 뭔가 반드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려놓고 화살표를 이쪽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번거롭지만 이걸 다 써야 되고, 다음 같은 곳에 fx가 continuous하고 monotonically decrease 하는 펑션이래. 그럼 여기 1, 2, 3, 4 쭉 나가면 여기 있는 요 함수 값이 A1, A2, A3, A4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파셜섬 어떤 파셜섬이냐면 1부터 i까지 더한 거. 이거는 우리 AN의 데피니션이 뭐였었냐면 FN이라 그랬죠. F에다가 N 값을 집어넣은 게 AN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값을 보면 결국 뭐냐면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적분을 한다는 게 뭐죠? 요 커브 밑에 있는 에어리어죠. 그죠? 커브 밑에 에어리어고, 여기 있는 요건 그럼 뭔데? 처음에 A1은 높이 이거에다가 넓이 1이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죠. 이게 A1이죠. A2. 요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A2죠. 밑에가 1이니까. 마찬가지로 A3 쭉 더하면 당연히 커브 밑에 있는 넓이보다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더 크죠. 그죠? 보면 다 알 수 있죠. 오, 그래? 그러면 SI는 틀림없이 인테그랄, 우리 요거를 아까 인테그랄 밑에 있는 걸 안 썼지만 그냥 1부터 쓰면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I 플러스 1 fx dx 이거보다 크더라 이거예요. 그죠? 왜냐면 I 번째 것까지 하면 그게 여기까지 넓으니까 I 플러스 1번째까지의 넓이까지 해야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똑같은 그래프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A2 요거는 요 길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A2죠.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A3죠. 쭉 하면 A2, A3, A4를 쭉 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fx의 커브 밑에 있는 에어리어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말로만 했던 거를 식으로 쓰면 SI A1은 A2부터 써야 되지만 뭐 어쨌든 이거는 1부터 I까지 fx dx 1부터 여기까지 한 거 거기다가 A1을 뺀 거, A2부터 한 거니까 여기 A2부터 AN까지 합한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i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인테그랄 밑에 있는 로어 리밋은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dx an dx a1 따라서 우리 처음에 클레임한 게 맞죠? 요게 컨버전 똑같은 인테그랄이에요. 왼쪽 요게 파이나이트 하면 인피니트 시리즈가 위아래로 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틀림없이 컨버전트 하는 시리즈고, 이게 다이버지 하면 이건 다이버지 하는 시리즈죠. 그죠? 다음과 같이 인테그랄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적분을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물론 지금은 모노토니컬리 디크리싱 하는 펑션 가지고만 얘기했지만 이거 좀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필요 없으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하모닉 시리즈, 이건 그럼 적분을 해봐. n분의 dn log n, 무한대죠. 그래서 드디어 하모닉 시리즈는 컴패리슨 테스트나 레이쇼 테스트나 이런 걸로는 못하지만 인티그럴 테스트를 해보면 다이버지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거 n이 0이어도 다이버지 하잖아요.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이무의 파이나이트, 로어 리밋에서 나오는 건 이무의 파이나이트한 값을 집어넣는 거지 무한대인 값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함수를 적분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막 장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한대인 곳을 우리가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이버지 하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서메이션 m이 1부터 n까지 1 over m, 이게 하모닉 시리즈죠. 이게 보니까 로그 n으로 간다 그랬죠. 로그 n을 빼. 요 자체는 다이버지 하는 하모닉 시리즈지만 여기서 그거의 어심토 인티그럴 테스트에서 나온 요 로그 n을 뺀 다음에 요거의 극한을 취하면 이거는 재미있게도 파이나이트한 값에 접근해요. 그 파이나이트한 값이 대략 얼마냐 하면 숫자로는 0.5772 다음과 같이 나가는 양인데 우리 이거를 감마라고 써요. 이거를 오일러 이름이 있는데 상수도 아주 유명해서 가만히 있어. 이게 S가 있나 없나? 오일러 마쉐로니 이렇게 되나? S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네. 컨스턴트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내가 강의 5분 전에 조교가 와서 연습 시간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인테그랄 테스트 그럼 하나만 더 하고서 강의를 끝내고 연습 시간을 정하도록 합시다. 조금 아까 봤던 리만 제타 펑션, 적분하면 되죠. 어떻게 적분하나? 마이너스 p 플러스 1 x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 1부터 무한대까지 언제만 이렇게 할 수 있죠? p가 1이 아닐 때만 이렇게 적분할 수 있죠. p가 1이면 로그 x예요. 그래서 이 양은 다이버전트 하죠. 이 양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다이버전트 하지 않으려면 p가 1보다 작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p가 1보다 작으면 이게 다이버전트 하죠. 미안. 그러니까 p가 1보다 1 이하면 다이버전트 하고 p가 1보다 크면 컨버지 하는 시리즈로 리만 제타 펑션은 주어진다는 거죠. 인테그랄 테스트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물론 요거보다 다음 시간은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테스트만 하나 하고 우리 더 이상 하면 헷갈릴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리즈를 보고 이 시리즈가 컨버지 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호가 지금까지 전부 다 파지티브 텀들이었는데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는 그런 걸 우리가 얼터네이팅 시리즈라고 하는데 얼터네이팅 시리즈인 경우에는 컨버전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